제가 어제 제가 찍은 영상들을 하나씩 보니까 아직까지 너무 어색하고, 이게 이제 필터로 끼워가서 이제 찍다 보니까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더 좋아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,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좀 칭찬을 해주자,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제가 출근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,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그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지인 추천으로 조나모님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, 보통 이제 집에 있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가족들 이렇게 만나면 나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좀 무자비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. 게임이라든지. 근데 이제 뭐 잠깐 카톡은 할 수 있잖아요. 어차피 이제 다 뭐 일도 해야 되고 중요한 약속이 다들 있으니까.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지만은 핸드폰을 할 때 이제 잠깐만 내 중요한 문자 좀 보낼게, 아니면 얘기 안 해도 짧게 뭐 카톡을 하고 다시 내 얘기에 집중을 한다든지 우리 시간에 집중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핸드폰을 못 놓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있었어요. 제일 친한 사람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고.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의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희 집에 왔는데 계속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.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좀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이 사람이 너무 바쁘니까 나랑 얘기를 하면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어, 솔직히. 근데 두 번 다시 그 사람이랑 마주보고 보고 싶진 않았어. 왜냐면 우리가 있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자주 있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 시간들에 대한 걸 서로 꽉 채워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만족도나 이런 거를.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조나모님이 했던 말 중에 밥을 먹고 있는데도 핸드폰 하는 사람들, 여행을 갔는데도 풍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하는 사람들, 심지어 집에서 영화 보면서도 핸드폰을 계속 놓지 못하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공허함이 좀 있대요. 뭔가 비어있는 느낌? 근데 이제 그 조나모님이 얘기를 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는데, 일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내가 나한테 산책을 할 때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저 핸드폰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. 근데 지금 출퇴근할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너무 졸려서 라디오를 들어도 졸리고 노래를 들어도 졸리고 뭐 어떻게 해도 되게 졸려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좀 집중을 하는 것도 나한테는 이 시간이 되게 좀 충만한 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. 근데 되게 공허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. 밥 먹을 때 온전히 밥 먹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에 되게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, 근데 영화를 보면 핸드폰 하지 않고 영화 보는 거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뭘 해도 집중을 못하고 그 공허함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막 이런 좋은 사람들의 유튜버도 듣고 뭐 음악도 듣고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. 좀
힐링되는 동영상 이런 것도 막 듣고 했는데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안 듣고 싶은 날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으면서 내가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, 저는 이 출근 시간조차도 뭔가 잡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,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면 조금 제가 저한테 집중을 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가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좀 약간 정리정돈이 되는 느낌? 그래서 이제 이걸 찍게 됐는데, 저도 제가 찍고 나서 보면 어떤 날은 너무 힘이 없고 어떤 날은 너무 막 나대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서, 저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. 어저께는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고 하면 인스타나 블로그를 보고 고객님들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제가 하는 머리가 대중적이진 않나 봐요. 그런데 요즘에 한 2-3명 정도가 제 유튜버를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유튜버를 보고 머리를 하러 올 수가 있나? 그냥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냥 제 유튜버를 보고 이런 사람이면 내 머리를 맡겨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.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신데 이제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서 오히려 제가 머리를 하면서 그분한테 에너지를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좋은 상황들이 영상을 찍으면서 오더라고요. 이게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인들이 영상을 보고 뭐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뭐 댓글도 안 달아주고, 솔직히 지인들의 응원은 거의 없어요. 지금 이 영상을 저희 신랑도 보고 있을걸요. 근데 아무런 말이 없고 좋아요를 눌러주지도 않고 어떤 그런 게 없어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말자. 어차피 내 목표 자체가 어떤 조회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매 순간 찍으면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순간순간 행복함을 느끼자, 이게 이제 저의 모토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아는 사람들보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, 그냥 왠지 행운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몸도 아프고 좀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집안일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도 신경과를 갔다가 이제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지 않냐, 이런 날씨에 어떤 기분을 느끼냐 얘기하시더라고요. 맞다, 저도 예전에는 날씨가 좋아지든 날씨가 안 좋아지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, 지금은 날씨가 좋아지는 그 매 순간 감사함을 느낀다.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산책을 갔다가 잠깐 쉬고 병원에 갔다가 또 이제 밥을 먹고 씻고 이제 또 나가는데, 그 잠깐 동안에 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되게 소소한 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었구나.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 매 순간의 행복을 느끼고 어떤 돈에 대한 집착이나 목표 이런 거를 좀 잡지 말자.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살 수는 없으니까 매 순간 성실하게 살되 매 순간 소소한 걸 놓치지 말자. 성실하게 살다가도 내가 너무 아프거나 너무 힘들면 꼭 얘기를 하자.